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예고했던 대로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발적 출국을 권유하는 여론전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가 될 것이며 4월 2일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델타 항공 여객기 전복 사고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설계와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예고했던 대로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SNS X를 통해 공개한 LA 카운티 지역 불법 체류자 체포 명단입니다. 가정폭력 전과범, 살인죄 선고범 등 대부분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국적은 과테말라와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주로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아이스가 이들을 공개한 건 단속과 추방 절차가 예고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So we're doing that now. We're increasing the targeting. We're increasing the teams out there in the field. And finally, I'll be honest with you, sanctuary cities are causing us a lot of work. 중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추방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법이 적용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검사는 교통사고로 20대 미국 시민을 사망케 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를 라일리법을 적용해 추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출국을 권유하는 여론전도 시작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체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날 것을 권고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휴일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파나마 등 중남미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로 추방된 외국인들은 현지 무장병력이 감시하는 장소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은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탈출하려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관세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산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시간을 주고 싶다며 그 이후에는 세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행정명령 서명 후 말어라고 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금과 관세 등을 활용한 자신의 경제정책 덕분에 큰 회사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큰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묻는 질문엔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가 될 것이고 1년 후부터는 관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 일단 관세를 25%로 시작하겠지만 이후 크게 높이겠다는 겁니다. When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their plant or factory here, there is no tariff. So we want to give them a little bit of a chance. 트럼프 말대로 자동차 관세율 25%에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함께 우리 양대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어제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발생한 델타 항공 여객기 사고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여객기가 착륙 직후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화염과 함께 전복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안전한 항공기 설계와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의 좌석 구조와 안전벨트를 튼튼하게 만들어 위험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고 소방대의 빠른 화재 진압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와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 북부 브루어리 타운에 위치한 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한 산업용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지역 학교들은 오늘 하루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에 따르면 13세 파티마 사발라는 같은 반 학생들의 강요로 학교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티마는 생명은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조롱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교내 괴롭힘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학교 폭력에 대응할 매뉴얼 마련과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파티마를 위한 정의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 운동이 확산되며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70대 아버지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지난 5일 35세 티모시 라시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라시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라시의 아버지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시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은 외계인의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건설된 부동산 10건 중 8건이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을 연구하는 기관인 클라이met 책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캘리포니아주 신규 부동산 가운데 산불 위험 지역 건설 비율은 80%를 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심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면서 주택 건설이 외곽으로 밀려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 이후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보관함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이버 괴롭힘 예방과 학생들의 학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의 사기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IRS는 1,4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여 가짜 IRS 링크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가짜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며 IRS는 문자나 이메일로는 연락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플래서 카운티에서 한 10대 소년이 광산을 탐험하던 중 갱도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플래서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주 월요일 약 50피트, 15m 깊이의 수직 갱도에서 10대 소년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친구들과 가정용 로프를 사용해 광산을 탐험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갱도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는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을 다음 주로 연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헌재까지 왔던 윤 대통령은 심판장에 들어오지 않고 구치소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본격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연기는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에 형사재판도 있긴 하지만 시간대가 달라 미룰 이유가 없단 겁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 시간 조정이라도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회 측 동의를 얻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2시간씩 배정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이 곧바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변론에 앞서 헌재 도착했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한 직후인 오후 2시 10분쯤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대리인단의 일이 많은 것이 좋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열고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용한 회담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협상에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전쟁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4시간 30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양측은 종전 방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상대국 주재 외교 공간 운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우주 탐사 등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입장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첫 만남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стала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нашу позицию, которую мы на основе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물론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위급 협의체 구성과 관계 정상화 노력 등에 합의하면서 양측의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 논의는 유럽도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Для Європи принципово, щоб будь-які перемовини що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відбувались не за спиною у ключових суб'єктів, яких зачіпають наслідки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이른바 유럽 회생 우려도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안보와 우크라이나 관련 긴급 정상회동을 한 지 이틀 만에 현지 시간 오늘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경을 걸어 잠갔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관광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당장 이달 말 북한으로 가는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데 5년 만에 닫혔던 국경을 다른 나라에도 열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북한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이 나포의 전시관으로 만든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를 둘러보고 어린이 교육 문화시설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공전 장비 배출 마련 없었으니 집필 결심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막았던 북한은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야심차게 관광을 재개했지만 여행객은 8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서방 여행사 두 곳의 직원들이 5년 만에 중국을 통해 북한 라선 경제특구에 들어갔습니다. We are now passed through Chinese immigration and I'm walking on the bridge now that connects China to North Korea. 본격적인 관광 상품 운영 전 북한 호텔과 식당, 맥주 공장 등을 찾은 겁니다. And here we are now at the foreign language school where they teach Chinese, English and Russian.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중국 여행사들은 당장 오는 24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라선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국적자는 판매가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一定能去，这个是我们跟朝鲜那边有合作，就是这个团都是以我们旅行社的名义去的。 그동안 북러의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불편했던 만큼 이번 관광 재개를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으로선 외화 벌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 등에 강제동원됐던 고 정창희 씨.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정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 씨 유족은 미쓰비시 중공업 손자 회사인 MH 파워 시스템즈 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손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미쓰비시 측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8,3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일본 기업으로부터 추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금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은 미쓰비시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가집행 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항소하여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가집행 권원에 근거하여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외교부는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 유족을 비롯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차량 사고로 70대 한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칼리지 측은 내일 낮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학생회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맛있는 아시안 음식들이 선보이고 드림 연주와 서예 시연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LA 한인회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신분이나 보험에 상관없이 무료로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차량 사고로 한인 여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14일 오전 은혜 데이케어를 출발해 로즈데일 브룩빌 블루버드로 달리던 차량이 선라이즈 고속도로 인근에서 갑자기 나무로 충돌해 74세의 유모 씨가 사망했으며 같이 타고 있던 3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버지니아 주 전역에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버지니아 산림부는 올해 봄철 산불주의보는 오는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며 오후 4시 이전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부부가 하버드대 기숙사의 사감으로 임명돼 화제입니다. 하버드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이태구 교수와 UC 버클리에서 교육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부인인 셜리 연구원을 던스트하우스 사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난히 비행기 사고가 많다 보니 비행기 타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토론토 비행기 사고를 보면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대처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2월 18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